스토리의 그로잉 랩 정숙자 리더님. 너무 기대가 됩니다. 정숙자 리더님 먼저 빠르게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안녕하십니까. 강영 다이아몬드 스폰서님 팀에서 사업하고 있는 에비오 정숙자입니다. 그럼 제가 공유를 먼저 하고 시작할까요? 네, 좋습니다. 네, 저는 오늘 그로잉랩에 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아이가 있으신 리더님들은 우리 아이를 똑소리 나게 키우고 싶은 열정적인 부모님들이실 겁니다. 아이 키 한 뼘, 몸무게 1kg에 웃고 우는 게 부모님 마음이시겠죠. 하지만 마음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어, 네,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 알려드리자면 성장에서 유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단 23% 뿐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77%는 후천적 관리가 결정을 하는데 23%라는 유전적 한계에 갇히시지 마시고 아니면 77%의 환경을 부모님이 직접 설계하시는 게 어떤가 합니다. 그래서 어, 제가 네. 왜 지금 그로잉 랩인가? 네. 데이터로 보는 아이 건강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성장기는 평생 건강의 토대가 되는 시기입니다. 그로잉 랩은 데이터 기반 관리에 6개월 재측정 루프를 통해서 아이들의 건강한 시간을 늘리는 개인 맞춤 건강 성장 플랫폼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핵심 수치 세 가지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 청소년 비만율 16.7%, 성조숙증 72% 증가, 그리고 6개월 재측정 주기입니다. 이게 계속 나올 건데, 이거를 수치를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지금 성장기 건강관리가 필요할까요? 세 가지 데이터를 한번 보자고 하면, 첫 번째는 식습관 양극화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아침 결식률이 남학생 42.9%, 여학생 45.3%로 매우 높습니다. 반면 과일이나 이게 채소 섭취율은 17.9%에 불과하고 단맛이 나는 음료는 62.8%의 남학생이 주 3회 이상 섭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만과 성조숙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비만율이 16.7%로 6명 중 1명이 비만이며 성조숙증 환자는 2019년 10만 명에서 2023년 18.7만 명으로 72%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모님들의 니즈인데요. 지금 상태를, 우리 아이 지금 상태를 객관적으로 알고 싶다. 또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명확한 가이드가 필요하다. 지속적인 관리와 변화와 확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으시고, 그래서 핵심 인사이트는 명확합니다. 조기 관리가 평생 건강 자산의 차이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식습관 데이터를 분석해 본다면 2025년 청소년 건강 데이, 형태 조사 데이터를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아침 결식률은 남학생이 41.9%, 여학생 45.3%로 여학생이 더 높고, 과일 섭취율은 남녀 모두 17%대로 82%의 청소년이 과일을 거의 먹지 않는 걸로 나와 있고요. 더 심각한 것은 단맛이 나는 음료 섭취입니다. 남학생이 62.8%, 여학생의 53.5%가 주 3회 이상 섭취하고 있으며, 고카페인 음료도 21% 이상 자주 마시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핵심은 당과 카페인 노출이 높은데, 규칙적 식사와 과일 섭취는 낮아서 대사와 성장 리스크가 커지는 환경에 우리 아이들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 비만 현황을 보자면 2023년 국립보건연구원 칼럼에 따르면 청소년 비만 유병률이 16.7%입니다. 초중고 학생 6명 중 1명이 비만인 셈인데, 성별로 보면은 남학생이 17.5%, 여학생이 15.9%로 남학생 비만율이 1.6%포인트 높습니다. 더 우려되는 건 추세인데요. 2012년 대비 2023년 2.5배 증가했으며 특히 남아 비만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시사점은 학령기 생활 습관이 성인기 대사질환 유형과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발성이 아닌 지속 모니터링과 맞춤 실천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로잉 랩은 바로 이 지점에서 성장기부터 체계적인 건강 관리를 통해 평생 건강 자산을 키워줍니다.
성조숙증의 정의와 추세를 보자면 성조숙증은 2차 성징이 조기에 발현하는 상태로 여아는 8세 이전, 남아는 9세 이전에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역학적으로 여아가 남아보다 10배 이상 흔하며 특발성 비중이 90%네요. 환자 증가 추세를 보시면 2019년 10.8만 명에서 매년 증가해 2023년 18.7만 명으로 단 4년 만에 72%가 증가했다는 것인데 이 가파른 상승세가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고 조기 선별과 생활 습관 관리, 정기 추적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조기 관리가 필요한지 보겠습니다. 성장기는 평생 건강 자산의 토대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의 생활 습관이 성인기 대사질환 위험과 직결이 되는데 그로잉랩의 핵심 목표는 6개월 주기 재측정으로 변화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5가지 분석 지표를 통해서 측정과 분석 그리고 솔루션을 받고 다시 실행을 하고 추적의 지속적인 루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로잉랩의 브랜드 메시지를 한번 보자면 시작이 빠를수록 건강한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입니다. 24시간 앱 모니터링과 데이터 기반 맞춤 관리로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로잉 랩이 보는 5가지 지표를 아이들을 다각적으로 어,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물- 처음에 마이랩인데요. 마이랩은 아시다시피 마이크로바이옴 검사입니다. 똑소리 나는 성장의 첫 번째 단계는 겉이 아닌 속을 다스리는 것일 것입니다. 나무가 잘 크려면 뿌리가 튼튼해야 하듯이 아이가 잘 크려면 장이 건강해야 합니다. 마이랩은 체변 분석을 통해서 아이의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확인하고 아무리 좋은 거를 먹여도 장이 흡수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그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아이의 영양 흡수 능력과 면역 밸런스 영향을 미치는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상태를 먼저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바디인데요. 단순 몸무게가 아닌 체성분 및 건강 성장 위험을 평가합니다. 근육량과 체지방률을 정밀 측정해서 기초 건강 상태와 소화 비만 위험들을 객관적으로 파악합니다. 셋째는 엑스바디인데 자세 밸런스 체형을 진단하는 과정입니다. 거북목이나 골반 틀어짐 등 올바른 성장을 방해하는 체형 불균형을 조기에 발견하고 교정을 돕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뼈나의 뷰노라고 하는데 이거는 실제 나이와 골 연령을 비교해서 자녀 남아있는 성장 여력을 판단합니다. 주기적인 추적과 비교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 뷰너 뼈나이는 외부에서 아이의 성장 엑스레이 자료를 첨부하셔야 어, 가능한 점 참고해 주시고 5번째 NQ 지수는 생활 영양 습관을 종합 평가하는 단계입니다. 식습관, 수면, 신체 활동 등 일상생활 패턴을 데이터화해서 보완해야 할 생활 수칙을 찾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성적표가 아니라 아이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다각적 내비게이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측정에서 끝나지 않고 1대1 컨설팅과 앱 통합 관리를 통해 지속적 실행을 돕는다는 데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용 방법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한데요. 스타터팩을 구매하고 앱을 등록하고 예약하시면 됩니다. 스타터팩을 구매하면 그로잉룸 스타터팩을 구매한 뒤 리플렛의 쿠폰 번호를 확인하시고 앱 설치 및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앱을 설치한 후 부모 홈에 로그인하시고 자녀 프로필을 추가하세요. 앱 설치 후 바로 프로필을 등록하면 더 정확한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성장 분석 예약인데요. 가까운 ABC를 선택하고 일정을 확정하면 예약이 완료가 됩니다. 그 전에 이제 마이랩 사이트에서 자녀 프로필과 키트 번호를 등록하시고요. 마이랩 설정에서 중요한 거는 성장 플래너 연동하기를 꼭 완료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분석 데이터가 그로잉 랩으로 연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설문 후에 수거 신청을 하시면 전문가 기사님이 방문하십니다. 정밀 분석에 소요되는 우주는 아이의 몸속 환경을 아주 과학적으로 해부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확인 사항이 있는데 자녀의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야 분석이 정확해지며 ABC 방문 시 신분증과 보호자 동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약 시간 10분 전 도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ABC에 방문하면 어떤 프로세스가 진행되는지 한번 살펴보자면, ABC 방문 측정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5가지 지표를 모두 측정합니다. 마이랩과 인바디, 엑스바디 변화의 NQ 지수를 전문가와 함께 측정하고 상담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앱 결과를 확인하는데 측정이 끝나면 앱에서 5가지 지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성분과 자세, 뼈나이, 미생물, 영양 상태를 종합적으로 분석과 맞춤 솔루션이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컨설팅 및 실행인데요. 1대1 상담을 통해서 맞춤 운동과 식습관 가이드를 받고 실행 계획을 수립합니다.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운동 영상과 식습관 가이드를 앱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인 앱은 단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래서 6개월 주기의 지속적인 관리로 건강한 성장을 도울 수 있습니다. 6개월 후 재측정을 하면 놀라운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장표에서는 실제 사례가 담겨 있거든요. 실제 사례를 보면 종합해서 체성분이 12% 개선되고 근육량이 8%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키 성장은 3.2cm 성장했고 체중은 2.5kg이 감소했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재측정 후 관리는 예약과 전후 비교 분석을 하고 루틴 업데이트의 과정을 거칩니다. 초기 측정 데이터와 비교해서 성장 추세를 분석하고 맞춤 운동 식습관 루틴을 업데이트 하시면 됩니다. 6개월 주기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그로잉 랩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그로잉 랩의 가치는 4가지로 어, 판단되는데요. 첫 번째는 불안 감소입니다. 객관적 수치로 아이의 현재 위치를 파악해서 불필요한 걱정을 줄여주고요. 데이터 정확도 95%로 신뢰하실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관리 포인트의 명확화인데 전문가 컨설팅으로 무엇을 바꿔야 할지 방향을 명확히 설정해 주기 때문에 100% 신뢰성과 1대1 맞춤 상담으로 실행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실행 용이성인데 앱에서 24시간 언제든지 맞춤 운동과 식습관을 확인하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추적 완료율이 80, 앱 사용률이 95%, 실행 가능성이 100%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추적인데요. 6개월에서 12개월 간격으로 재측정을 하여 성장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추적 완료율이 80에서 95%로 높습니다. 결국 그로잉 랩은 데이터 기반 안심 관리와 6개월 주기 재측정으로 부모님께 확실한 가치를 제공한다는 데 그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아이의 똑소리 나게 키우기는 부모님의 관심에서 시작되어서 그로잉 랩의 데이터로 완성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한 시간은 단순히 이제 정보를 얻는 시간이 아니고 우리 아이의 앞서 말씀드린 77%의 가능성을 깨우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인가 하니 바로 건강한 시간입니다. 성장기부터 시작하는 건강관리가 평생의 자산이 되고 건강한 시간을 위한 실천은 3단계로 간단한 것 같습니다. 1단계는 예약하고 2단계는 첫 측정을 받으세요. 그리고 3단계는 6개월 후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 기록한 데이터가 6개월 후에 아이의 자신감이 될 것이고 그려있는과 함께하는 우리 아이의 내일을 지금 설계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작이 빨라질수록 건강한 시간이 더 길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예약하는 게 중요하실 것 같고 어, 마- 제가 마지막 장표에 보시면 출처 및 참고 자료를 적어 놨는데요. 오늘 발표에 사용된 모든 데이터는 공식 출처에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업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거의 본사 자료처럼 이렇게 일목요연하고, 링크도 첨부한 거 보세요. 정말 대단하시고요. 어, 조기 관리가 평생 관리를 좌우한다라는 점, 너무너무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정수장 리더님, 너무너무 진짜 본사에서 나오셨나요? AKL 타임으로. 우리 이거 다음에 또 AKL 타임인데, 미리 경험을 한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옵티미스트. 저도 매일 쓰지 않으면은 이게 딱 표시가 될 정도로 너무 잘 쓰고 있는 아이템인데요. 옵티미스트 강의를 해주실 장유미 리더님, 네, 계신가요? 네, 네.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김건희 다이아몬드 팀에서 사업하고 있는 ABO 정유미입니다. 저도 자료 공유하고 와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자료가 공유가 됐을까요? 네, 잘 보입니다. 아, 네. 옵티미스트가 작년 11월 가을에 출시가 됐죠. 모두 잘 사용하고 계신가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 옵티미스트가 나오기 전에는 습도를 체크하는 습관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우다 보니, 온도 체크는 늘 했었던 것 같은데, 습도까지 체크를 해야 되나?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옵티미스트가 나오고 나서 습도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고 알게 됐는데요. 이게 습도가 아시다시피 그 40에서 60% 범위일 때 가장 좋은 쾌적함을 느끼는 습도라고 하는데, 그거보다 건조하게 되면은 바이러스가 많이 활동하게 되고, 그거보다 습하게 되면 곰팡이 번식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 어, 우리나라 그 겨울철 실내 습도를 보면요. 보통 20에서 40% 수준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난방을 강하게 하면 20% 이하까지 떨어진대요. 혹시 그 사막의 습도가 얼마 정도인지 아시나요? 그 사막이면 되게 건조하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사막의 습도가 25%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거보다 지금 우리 겨울철 우리 집안 습도는 더 낮구나 느껴지시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건조할까? 그러면 겨울에는 일단 난방기를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공기 중 수분을 날려버리게 되고 또 외부 공기 자체가 또 건조하니까 환기를 해도 습도가 올라가지 않죠. 그리고 대부분 이 기밀성 높은 아파트에 사시니까 공기순환이 적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건조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40% 이하면 피부 당김이나 입술 갈라짐으로 좀 느껴진대요. 그리고 30% 이하면 코나 목이 건조하고 감기가 잘 걸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 이하로 떨어지면 정전기도 심하게 되고 호흡기 자극이 심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저도 평소에 그 기관지가 좀 약하고, 그 비염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이렇게 목이 칼칼하고 이제 건조한 게 있었는데, 이 옵티미스트를 작년 겨울에 쓰고 나서는 아침에, 너무 다르더라고요. 이 비염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항상 수면의 질이 그닥 좋지가 않아요. 이렇게 푹 깊은, 꿀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습도 조절을 하니까 정말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느껴져요. 아, 내 목이 괜찮구나, 칼칼하지 않구나 하고 바로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너무 신기했던 것 같고 그리고 예전에 진짜 비염이 심할 때는 겨울에는 제가 감기도 진짜 잘 걸렸었거든요. 근데 그게 날이 추워서 감기가 걸렸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게 습도 때문이더라고요. 이 습도가 건조해지면 이게 코와 목이 건조해지면서 감기가 잘 걸리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습도 관리가 건강에도 참 중요한 요인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됐는데 이렇게 한번 보시면 이게 습도와 호흡기 건강, 습도가 중요한 이유하고 나와 있어요. 첫 번째, 그 호흡기 건강과 습도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낮은 습도일수록 바이러스가 전파가 증가됩니다. 우리 코로나19 때 이거는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겨울철에 건조해지니까 인플루엔자가 훨씬 더 많이 번식하고 전파됐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폐기능에도 좀 영향이 깊대요. 그래서 낮은 습도가 폐기능 저하와 연관이 돼 있고, 세 번째, 호흡기 증상, 기침, 가래도 관련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습도가 낮을 경우 호흡기 자극 증상이 더 자주 발생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 연령, 성별, 체중에 따른 영양 차이도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나이 많으신 어른이신 분들도 그렇지만 아이들한테도 습도가 건조해지면 집중력, 학습도가 굉장히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한창 공부해야 될 우리 아이 방에는 꼭 이 옵티미스트를 넣어서 습도 관리를 꼭 잘해줘야 공부도 잘하는구나 하고 또 느꼈습니다. 근데 이 습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게 가습기를 쓰고 싶지만 이게 걱정이잖아요. 세균 걱정, 추축 걱정, 세척 걱정.
이거를 다 만족하는 가습기가 있을까 하면서 저도 고민하면서 계속 가습기를 못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가습기 종류가 이렇게 4개가 있다고 합니다. 초음파식이 있고, 가열식이 있고, 기화식이 있고, 복합식이 있는데, 초음파식은 대부분 많이 쓰시는 거예요. 이게 초음파 진동으로 물을 이렇게 잘게 쪼개서 미세 방울로 분무를 하죠. 그래서 보통 보시면 이렇게 물방울이 이렇게 하얗게 뿜어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보여지는 게 초음파식 가습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얘들은 소음도 적고 전력도 적게 들어가고 가격도 저렴한 반면에 단점은 이거죠. 치명적인 단점이에요. 그 미네랄 세균이 함께 분사될 수 있어서 굉장히 이런 게 관리가 필요하죠. 그래서 예전에 이것 때문에 우리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있었죠. 가습기 안에 이게 세균이 번식할까봐 살균제를 썼는데 너무 몰랐잖아요.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이렇게 위험한 일인지. 근데 아직까지도 이것 때문에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고, 저도 20대 때 이 가습기 살균제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때 생각하면 너무 무서운데 20대 때 좀 일찍 결혼한 제 친구들은 아이 있는데 오히려 더 잘 관리하기 위해서 그 가습기 살균제를 썼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무서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초음파식 가습기에서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가열식 가습기. 얘는 이제 물을 끓여서 수증기로 가습을 시키는 건데, 장점은 살균 효과가 높고 위생적인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은 전력 소모가 크고 화상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가열식도 써봤는데요. 이 가열식 가습기는 약간 전기밥솥처럼 생겼어요. 정말 이렇게 동그래서 이렇게 안에서 팔팔팔 끓이는 이제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가 저는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좀 얼마 안 썼는데 그 안에 있는 그 통이 이게 좀 쓰다 이렇게 끓이는 그 통이 이게 녹이 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 해서 저는 그 버렸었는데, 나중에 기사를 보니까 이 가열식 가습기가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이게 온도가 올라가면서 폭발 사건이 있고, 이 물이 뜨겁잖아요. 근데 그 물이 이게 흘러 넘쳐서 진짜 아이한테 화상을 입히었던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이 가열식 가습기가 굉장히 위험한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봤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있는 게 기화식 가습기. 이제 기화식 가습기는 그 젖은 필터, 팬으로 물을 자연 증발하는 식인데 이게 빨래를 널어서 이 빨래가 건조되면서 가습이 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과습이 적고 세균 배출이 적어요. 근데 단점은 필터를 관리하고 교체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좋기는 기화식 가습기가 제일 좋겠죠. 근데 필터도 관리해야 되고 교체가 필요하다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것만 해결된다면 정말 기화식 가습기가 제일 좋구나 싶잖아요. 그래서 아메이에서 옵티미스트가 나온 게 기화식 가습기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이거 이렇게 해서 이런 가습기가 나왔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화식 가습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빨래가 건조되는 방식인데 그래서 우리 가습기 안에 그 하얀 그 망으로 된 필터가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물을 그 수조에 넣어 놓고 걔가 적셔져 있는 상태에서 점점 좀 마르면서 가습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너무 신기한 게 이게 가습이 된다고 하는데 눈에 저 물방울이 하나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씩 지나가면서 얘가 진짜 가습이 되고 있나 하고 손을 만져보면 바람은 막 나와요. 근데 물방울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또 우리 휴지를 이렇게 대보면 실험을 해보면 휴지가 하나도 젖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 바람이 이렇게 바람만 나오는 거. 그래서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우리가 아까 초음파식은 이게 물방울이 막 이렇게 분사되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 물방울이 일단 눈에 보인다는 거는 그게 세균도 같이 올라타서 바깥으로 분사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세균이 올라타지 않는 미세 수분이어야지만 이제 안전한 거죠. 그래서 이게 옵티미스트가 기화식인 게 세균이 올라타지 않는 미세 수분, 그래서 0.2 나노미터의 가습인데 이게 우리 세균보다 5,000배 작은
세균이 1000나노미터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가습이 되는 게 0.2 나노미터 가습이에서 5000배 더 작은 가습이기 때문에 세균이 올라탈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미세 수분이라서 세균이 올라타지도 못하지만 여기에 하나 더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너무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UVC LED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우리 정수기 스프링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정말 우리가 그 세균 걱정을 1도 하지 않게 만들어주는구나. 정말 대단한 기술력이다 하고 싶었는데, 이게, 살균 효과가 가장 좋은 이 파장 구간에 있는 UVC LED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그 수조 안에 필터, 팬까지 모두 살균 99% 살균이 되고 이 흡입된 공기에 부유세균까지 다 99% 저감을 한다는데 이게 너무 교체 없이 연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또, 전에 가습기를 썼었을 때 세척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이게 너무 구조가 이게 복잡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한번 세척하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우리는 이렇게 딱 뚜껑 열고 요거 딱딱 빼면 바로 이게 수조통이 너무 매끈하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세척하기 또 너무 쉽고 이걸 써보니까 물때가 저는 잘 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물때도 거의 안 끼고 그냥 물만 이렇게 채우고 다 쓰면 한번 헹구고 하면 될 정도로 너무 이게 편하게 이제 되어 있었던 게 저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필터, 이거 워셔블 필터, 이게 또 우리가 반영구로 쓸 수가 있잖아요. 계속 이제 빨아서 이제 쓸 수가 있는데, 뭐 조금 쓰다가 조금 노란 얼룩이 묻는다 이러면은 이제 구연산이랑 베이킹소다를 이렇게 섞어가지고 천연세제를 섞어가지고 이제 씻는 이게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영구적으로 이제 쓸 수 있는 것도 이제 너무 좋죠.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이게 소음이 최저소음. 그래서 잠잘 때도 보면은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소음이 적다게 느꼈고, 그 다음에 이게 10초에 한 번씩 습도를 감지하는 센서가 있대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 습도를 항상 체크해서 이 습도를 이렇게 맞추는 거라고 하면은 너무 귀찮았을 것 같은데, 이게 자동으로 우리가 쾌적 그 습도를 설정을 해 놓으면 얘가 10초에 한 번씩 계속 습도를 감지를 해서 그 습도를 맞춰주는 거죠. 많이 분사하거나 적게 분사하거나 하면서. 그래서 이게 너무 편하다. 진짜 너무 좋다 하고 생각했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 이제 아이 키우는 집에 보면 아이들이 막 안에다가 뭐 많이 집어넣잖아요. 그럼 이제 고장날 위험이 있는데 이렇게 이물질 삽입이 되거나 이제 얘가 넘어지면서 수조가 분리가 되는 자동 팬 멈춤 기능도 있어서 아이 키우는 집에는 진짜 너무 좋다 싶었고요. 그 다음에 얘가 또 곰팡이 번식이 안 되도록 돕는 또 다른 기능이 또 있더라고요. 이게 안에 수조가 물이 다 건조화돼서 없어지면 얘가 또 곰팡이가 생길까 봐 안에서 자동 송풍까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자동으로 말려주니까 그래서 수조가 물때가 잘 안 끼고 이제 깨끗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게 전력이 하루 종일 사용해도 10W, 전기료 걱정 없는 저전력 옵티미스트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또 소비자분들 중에 이제 얘기를 좀 들어보면 어떤 분이 옵티미스트 너무 좋은데 이렇게 쓰다 보니까 좀 쾌쾌한 냄새, 곰팡이 냄새, 불쾌한 냄새가 좀 나는 경우가 있다고 하시는 소비자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럴 리가 없는데 왜 그렇지 했더니 본인이 그 수조통에 정수물을 넣어서 쓰신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알아보니까 이게 우리가 수돗물을 넣는 거를 권장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정수물은 세균 번식이 잘 된대요. 정수가 된 물은. 그래서 그런 물은 세균 번식이 잘 되기 때문에 쾌쾌한 불쾌한 냄새가 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돗물을 쓰시는 거를 권장한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그 하얀색 그 필터에 이렇게 노랗게 때가 좀 낀 것처럼 색깔이 좀 이렇게 변색이 된 경우가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또 여쭤보니까 이게 바깥에 있는 먼지 이런 오염이나 미네랄이 이렇게 합쳐져서 그렇게 색깔이 변할 수도 있는데
하루에,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는 좀 세척을 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여름이 다가오면, 가습기는 잘 안 쓰시잖아요. 그러면, 그 천연 세제로 잘 세척을 하셔서 잘 말려놓은 다음에 이제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겨울에, 얘 덕분에 우리 가족 감기 한번 안 걸리게 잘 쓰고 있는 아주 좋은 아이템. 그리고, 아이가 있는 집, 어른이 계시는 집 모두 다, 그리고 다 쓸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도 생각해보니까 겨울에 이거 덕분에 감기에 안 걸린 것 같아요. 정말 너무너무 좋은 제품이고요. 너무 또 건조한 봄철에 또 옵티미스트 톡톡히 또 우리가 누리면서 또 건강 챙겨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아메이 스토리의 선행아 리더님, 네, 계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에비오 네. 선행아입니다. 네, 오늘 저의 아메이 스토리 시간인데요. 아무래도 제 얘기라 너무 쉬운 주제이구나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스피치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게 결코 쉬운 주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메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후로 그러니까 저를 나누어서 조금 작정하고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처음에 스폰서님들의 이제 팔로 과정에서요. 제가 처음으로 초대되어 갔던 미팅이 2018년 11월 1일 울산 OM이었던 거거든요. 그때 강혜조 주신 리더님이 박지훈 다이아몬드 리더님이신데요. 정말 다이아몬드 성취하고 얼마 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엔드 파트너분이 의사시고, 그러면서 스토리를 막 풀어주시는데, 똑부러지게 너무 당당하게 이렇게 스피치 해주는 그 모습과 그 스피치 내용이 솔직히 너무 강렬하게 저한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메 사업이 뭐지? 뭘까라는 좀 호기심을 많이 자극해줬던 그런 미팅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박지훈 다이아몬드 리더님의 음원을 좋아하고 이렇게 미팅도 계속 들으면서 이렇게 좋아하고 있는 하나의 음원인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 리더님들께서도 그렇지만 이렇게 스피치를 들어보면 아메가 이제 한 번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왔다고 했는데 저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지금 남편이죠. 연애할 때 남편으로부터 왔거든요. 이게 미팅에 다녀와서 뭐 신기한 게 있다면서 저보고 막 보라면서 이게 쿠킹 호일에 타사 치약과 저희 치약을 이렇게 짜가지고 막 이렇게 문지르는 거예요. 문지르면서 이 마모 정도에 따라서 아메 치약을 써야 된다라고 막 얘기를 해줬는데요. 이 치약 데몬이 어떻게 보면 첫 데몬이자 이제 마지막 데몬으로 끝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약간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아니, 그때 포기하지 말고 계속 쭉 하지. 그랬으면 지금 뭐라도 되어 있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저한테 온 아내는 이제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요. 울산에서 또 연극을 하셨던 분이고, 지금은 또 영화배우라서 유명하게 영화배우 활동을 하고 계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사무실에 오래서 사업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 사업 설명은 지금 생각하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란 말은 제가 어떤 설레임 포인트가 없었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생각을 해봤더니, 그땐 제가 좀 어렸고 세상 물정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온 저의 아메, 정말 제게 손을 내밀어 줬던 아메는요, 한참 나이가 많이 지난 40대 중반 나이에 저에게 왔거든요. 그때는 정말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솔직히, 어, 좀 현재를 반납하고 진짜 열심히 일을 했었는데, 제가 원하는 삶의 방향대로 솔직히 흘러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조금 많이 힘들었고, 그래서 또 다른 일을 찾고 있을 때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저에게 암에 왔을 때, 이게 저에게 오는 마지막 암의 기회인가 보다라고 덥석 잡았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아메를 시작하기 전에 저를 봤더니, 부산에서 이제 학교를 나와서 일본어과를 나와서 이렇게 면서점에서 일하고 또 부산이나 후쿠오카, 일본으로 오가는 여객선의 승무원으로 이렇게 일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하면서 남편이 학원을 운영하고 있어서 저도 당연히 결혼을 하면 당연히 학원을 같이
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이 벌면 아무래도 돈을 좀 더 빨리 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이렇게 열심히 하면 막연하게 저희 50대는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누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처음에 막 가르쳤을 때는 너무 재밌게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원생률도 늘어나고 그러면서 돈은 이렇게 버는 거구나. 돈 버는 재미가 너무 좋다라면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아닌데라는 상황들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어쩌면 학원도 자영업인 거잖아요. 뭐 퇴직금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쓰는 돈보다는 모으는 걸 많이 해야겠다라고 조금 더 많이 모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15년간 학원 생활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학원에 한 두 번 정도의 인테리어를 했는데 한 번 할 때마다 이렇게 몇 천씩 드는 거예요. 근데 또 학원차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제가 15년 하면서 학원차를 한 세 번 정도 바꾼 것 같아요. 바꾸면서 또 마찬가지로 또 몇 천씩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열심히 모았는데 이렇게 목돈이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학원을 그만두고 났더니 그냥 잘 먹고 잘 살았구나 이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좀 힘들었던 게 저를 대체해서 수업을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함부로 아프면 안 된다라는 거. 제가 좀 강체질이어가지고 정말 웬만하면 아프지는 않거든요. 근데 정말 제일 기억 남는 게 하루는 너무 아픈데 출근은 안 할 수는 없고 제가 출근을 하지 않으면 모든 수업을 할 수 없으니까 아파도 가서 수업을 하고 마무리를 못 하더라도 가자라는 마음으로 갔는데 이게 도저히 되지 않아서 집에 가야겠다 싶어서 근데 집에 들어가기 전에 병원 가서 주사나 한 대 맞자. 왜냐하면 또 내일은 수업을 해야 되니까. 근데 병원 가서 주사를 맞았는데 약 기운 때문인지 약이 너무 셌던 것 같아요. 근데 주사를 맞고 차에 탔더니, 언제 아팠냐는 듯이 하나도 아프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웬만했으면 제 일이 아니었으면 집으로 갔을 것 같은데 그냥 다시 학원으로 들어가서 수업을 마무리를 하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또 제 일이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않았나 싶기는 한데요. 좀 슬펐던 기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책에서 만약에 올바른 경기장에서 뛰고 있다면 믿고 견뎌라라고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학원 어쩜 올바른 경기장이 아니라는 걸 15년을 하고 좀 알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원을 믿고 견디기에는 한계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제가 한 15년 정도를 하면서 좀 정신적, 육체적으로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좀 힘들었다라는 거는 좀 주말에도 조금은 쉬고 싶은데 주말에도 학부형들이 이제 상담 전화가 오니까 쉬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학원을 그만둬야겠다라는 시점에 또 자가 면역 질환인 건선이 또 오게 되고 이런 식으로 너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건강까지 이렇게 위협을 받고 있다라는 생각에 학원을 좀 마무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학원을 마무리하고 제 나이가 40대 중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일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산 수입이라는 걸 제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자산 수입으로 돈을 벌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에 또 노동 수입의 굴레로 또 들어가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개인 카페가 한참 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나도 어, 커피숍을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에 커피를 배우고 또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도 해보게 됐었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이게 아니면 또 음식점 체인점을 한번 해볼까? 제가 또 음식을 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체인점으로 가야 되니까 이걸 해볼까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많이 알아봤거든요. 근데 조금 제 발목을 조금 잡았던 게 자본금이었던 것 같아요. 보통 개인 카페는 한 1억 정도면 좀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체인 음식점을 알아보니까 기본 3억 정도는 있어야지만 할 수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간이 작아서인지 또 아니면 40대 중반이란 이 나이 때문인지 이 돈을 들여서 과연 내가 이걸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 시기가 가장 저에게 미래에 대한 걱정, 불안감이 가장 컸던 시기였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생각에 좀 자존감이 많이 낮아져 있던 시기였고요.
그러면서 나의 효능감을 어쩌면 찾을 수 없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마지막 세 번째 왔을 아메가 많은 말들을 해줬어요. 안전하게, 내 삶을 안전하게 만드는 자산 소득을 얻을 수 있다. 자녀들에게 상속세 없이 상속을 해줄 수 있다. 그리고 너 잘하면 평생 여행을 다닐 수 있다. 근데 저는 이 말보다는요, 자본금이 필요 없다라는 말이 너무 반가웠습니다. 너의 시간과 노력만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수입이야 라는 말에 너무 솔깃해서 그러면 이 일을 한번 해볼까? 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아메인데요. 근데 막상 이렇게 시작하고 났더니 제가 너무 말을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못한다라면 어른인데 뭔 말을 못해라가 아니라 말에 힘이 좀 부족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학원 생활을 하면서 정말 집, 학원 하면서 저희 아이만 키웠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사업 초기 1, 2년쯤은 나 같은 사람은 아메를 하면 안 되는 성향인가? 라는 생각들이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미팅을 다녀오고 응원을 들으면 아니야, 할 수 있어. 라는 또 용기를 얻고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면 일단 배우자. 일단 배우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아메 회사에 대해서 모르고 제품에 대해서 모르고 또 유틸리라이트를 전달해야 되니까 건강에 대한 지식도 없고 그러면 배우자. 저희 탱쿠아가 체력, 책, 음원, 미팅, 제품 애용인 거잖아요. 그러면 나 여기까지만 해보자. 10가지 사업 설명, 소비자까지는 내가 지금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 학습 단계에서 내가 먼저 한번 배워보자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팅 다녀오면 또 적고 한번 따라 말해보고 또 음원을 들으면 또 적고 또 따라 말해보고 이런 시간들을 계속 제가 가졌던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생각하기는 어쩌면 제가 약점이 많은 사람인데 그러면 약점 말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강점이 뭘까를 또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를 이렇게 한번 되돌아봤더니 뭐든 시작하기는 힘든데 한번 시작하고 나면 이게 꺾이지 않는 마음 이게 무기였던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 사업은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면 되는 일이잖아. 그럼 끝까지 한번 해보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 강점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는 사람 대 사람으로 하는 일이잖아요. 저는 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잘 들어주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보통 질문으로 사람의 마음 문을 열면 그 문을 계속 열게 있게 하려면은 경청을 해야 한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과의 신뢰가 쌓이고 신뢰가 쌓이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환경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 소비자가 아니었지만 질문과 경청과 신뢰로 이제 소비자로 또 소비자에서 또 사업자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속도전으로 본다면 저는 빠르지 않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이려님께서 그러면 저희 스토리를 들으면서 저의 핀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스피치 준비하면서 제 핀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약간 고민을 했는데요. 그냥 당당하게 밝히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렇게 밝히는데요. 어, 어쩌면 저도 플래티늄이 되어야지만 정식 사업가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도 플래티늄을 가려다 가지 못하고 네 번의 1000만 PB에서 멈춰진 GP입니다. 어쩌면 보이는 것은 GP에서 멈춰져 있는 건 맞는데요. 하지만 저희 보이지 않는 성장, 어, 나를 사랑하는 마음 한가득.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아메 사업을 시작할 때 자존감이 너무 낮은 사람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은요, 나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먼저 사랑을 하니까요, 비로소 상대방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메 제품이나 아메 사업 기회나 그 사람의 진심된 마음으로 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심은 통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두 레그랑 같이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그래서 여기서 정말 경제적으로 풍요로움, 그다음에 풍요로움을 즐길 시간, 그다음에 함께 즐길 사람, 저희 가족과 파트너분, 그다음에 건강, 이게 전부 다 가질 수 있도록 이곳에서 배우고 더 성장해서 정말 다음에는 꼭 보석핀으로 다시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리더님 스토리, 이런 스토리셨군요. 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이미 마음만은 진짜 보석핀이시고요. 사파이어 가시라고 기운 팍팍 드립니다. 네, 이어서 본사 강의가 계속 진행되거든요. 쭉 나가지 마시고, 네, 계속 들으시면 됩니다. 우리 송세훈 차장님께서 마그네슘 플러스 릴렉스, 우리 신제품 너무 기대하고 있죠? 네.